네, 안녕하세요. 하이양입니다. 8월 30일 현재 비트코인 27.7K 자리에 있습니다. 간밤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SEC 이슈와 관련해서 약 현물 기준으로 8.3%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빅쇼 때 제가 이런 빅숏을 먹지 못해서 포모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밤에 올라온 이 상승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포모를 좀 일으키는 그런 무빙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굉장한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과연 올라올 만한 자리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저는 롱 포지션을 취해서 저는 먹었고, 이 자리에서 저는 들어갔어요. 조금 일찍 이 자리쯤에서 이제 들어가서 롱 포지션을 좀 크게 먹기는 했습니다. 먹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말씀도 드리고, 일단 최근에 우리가 빅숏 이후에 제가 이제 카운팅을 좀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25.1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발생해서 보여줬던 무빙이 이런 ABC의 형태가 좀 보였고, 이게 좀 단절된 모습을 좀 보여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빅숏 이후에 이게 이 반등 되돌림이 이렇게 단절된 거라면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하락을 불러올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시간을 좀 끌어줬잖아요. 그래서 제 최근 방송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이때 이 단절된 게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빅숏보다는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눌림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드리고선 이때 카운팅을 마저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이런 WXY의 형태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려면은 X 값이 다시 한번 발생된 뒤에 이제 Y 값으로 올라가는 그런 무빙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지 되는데, 제가 이때 X 값이 나온다면은 좀 깊은 눌림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올 때 제가 주말 안에 나올 것이다, X 값이 이렇게 깊은 눌림이 나올 거라면은 주말 안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말 안에 이런 무빙이 안 나왔었고, 그 후에 굉장히 좀 기간값을 가지면서 이때가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과연 얘가 지금 어떤 무빙으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좀 헷갈림이 좀 왔었는데, 제가 어제는 좀 시간이 좀 돼서 카운팅을 좀 면밀히 좀 해봤거든요. 면밀히 좀 해보는데,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방에는 제가 그런 관점을 남겨드렸어요. 이때가 좀 단절된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단절된 모습을 좀 찾아봤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게 WX 5파동이었다면은 이런 모습으로다가 마지막 파동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이런 무빙이 아니라면 ABC 하락,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부터 A, B, C 파동이 이런 불규칙 플랫의 관점이 좀 계속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변함없이 이 무빙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이렇게 불규칙으로 다 플랫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C파동에서 여기까지가 단절된 모습으로 좀 보인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3파동으로 끝난, 이런 식으로 3파동으로 끝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좀 아쉽죠.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앞파동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관점을 조금 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렴의 형태로다가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요 마지막 10파동이 좀 짧게 떨어져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제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다 해서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남겨드렸던 자리가 약 25.8 정도 되는 자리였던 걸로다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 10파동이 수렴이 될 수가 있다. 수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때 나오는 이 수렴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때가 26.8에서부터 이 조정값,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 조정값이 이 앞파동과의 이 WXY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조정값이 이런 수렴의 형태로 끝나면서 상방으로다가 올라가는 무빙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좀 다양한 관점을 좀 남겨드리고 저는 그 관점을 남긴 뒤에 요 자리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 자리쯤에서 롱 포지션을 먼저 취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이게 수렴으로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수렴으로 이렇게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먼저 들어갔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RSI가 좀 말리는 거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조금 더 빠지기는 했는데 크게 개의치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 자리가 깨지면서 이제 내려왔던 무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디센딩 만들어주고 나서 한 파동 살짝 빠지고 이러고 가려나 라는 생각에 그냥 버티고 있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난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왔다가 눌린 뒤에 좀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이제 봤는데 SEC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 피보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은 이 마지막에서 저는 지금 수렴의 형태로 여기 26.8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수렴의 형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금 10파동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파동이 여기 1.236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저희에게 복잡하고 아주 지치게 만들고 많이 털어냈던 그런 ABC 파동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ABC 파동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먼저 이제 숏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올라오고 놀림이 올 때 숏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여기 바닥에서 일단은 좀 많은 양은 익절을 먼저 했습니다. 약 한 75% 정도 익절했는데 이제 봐서 이제 한 번 더 털 생각이고요. 이제는 여기서 여기 고점 상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의 끝자락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취했던 것도 익절을 이미 반익절을 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 갖고 있는데, 파동의 끝자락이 좀 체크가 되면은 바로 이제 롱 포지션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숏으로 완연하게 이제 스위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가 지지저항대인가 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상방에 있는 저항 구간은 28.4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28.4부터 저항이 시작이 될 거예요. 거센 저항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 거센 저항이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의 1.618 정도 되는, 그쵸? 1.618이 28.5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거센 저항이 나올 거고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물려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 물렸던 물량들이 이제 다시 이제 탈출하면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에 대해서도 거센 저항이 나올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자리가 우리가 이 앞전 파동에서 31K까지 올라온 뒤에 여기 24.8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여기서도 저항, 그다음 지지, 저항을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의 역할을 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만약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금 찐 추세가 시작이 된 거라면, 찐 추세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위에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한번 이제 저항 맞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현재 요 자리에서 아마 숏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하단에서 그 여기 조금 더 빠지는 거를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롱으로 좀 스위칭을 하려고 숏을 갖고 계셨다가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저는 이게 아직 상방으로 찐 추세가 다시 터졌다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는 않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무빙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상방으로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서 저는 일단 뭐 물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타기를 하셔서 최대한 평단을 끌어올려 주신 다음에 좀 탈출하는 방안으로 좀 이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얘가 이제 만약에 좀 밑으로 좀 빠져서 내려온다면은 27.2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받쳐주는 모습을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다시 한번 28.4와 27.2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스권이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좀 기간적인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런 기간 값이 들어왔을 때는 좀 높은 확률로 저는 상방으로 한번 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1.8, 그 다음에 여기 이어져 있는 이 추세 라인 있죠. 이 추세 라인을 깨주면서 우리에게 번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무빙 후에 재차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쭉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하단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방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자리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좀 많은 포지션들을 취하는 그런 매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 뭐 이렇게 크게 좀 패닉바이 패닉세라는 그런 포지션을 이렇게 취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평 구조를 좀 보면 이평 구조가 아직까지 그렇게 썩 이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주간 이평 보면
주간 2평에서 현재 5위평까지 뚫고 올라왔다가 12평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서 지금 이제 저항 중에 있어요. 저항 중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좀 횡보를 해서 요번 주를 마감을 한다면 현재 자리 5위평 밑으로 잠기지 않고 5위평이 27.6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밑에 있는 지지저항 자리가 27.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7.2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캔들이 27.6 위에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좀 높하게 27.7 위에서 시작이 되는 캔들이라면은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희망차게 볼 수 있다. 상방에 대해서 좀 이쁘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날봉 캔들을 보면은 아직 날봉 캔들이 이렇게 활짝 펴진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위평과 12평이 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상방으로 향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강력하게 추세로 좀 볼 수 있는 게 5위평이랑 22평까지도 같이 크로스가 좀 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위평과 12평이 먼저 크로스가 났다가 5위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22평이 또 크로스가 나는, 그래서 여기 우리 상단에서 주간 캔들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5위평과 12평이 먼저 크로스가 나고 5위평과 22평이 크로스가 나면서 이 세 개의 2평 구조가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펼쳐질 때 좀 이게 좀 완연한 추세로다가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한데, 아직까지 날봉을 봤을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서 지금 아직까지 상방으로 확실하게 튀었다 이런 생각은 좀 안 가지시는 게 좋고, 뭐 4시간 캔들은 뭐 당연한 2평 구조죠. 당연한 2평 구조라서 지금 이미 여기서 5위평, 12평, 20평, 62평이 이렇게 상방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으면서 여기 올라왔을 때 4시간 캔들상 200선의 저항 자리, 200선 저항 자리까지 올라온 뒤에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4시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4시간 2평까지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적인 횡보가 기간적인 횡보값이 추가가 된다면은 5위평 지지를 받으면서 상방으로 이렇게 펴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적어도 오늘 하루 좀 더 보셨다가 괜찮은 자리에서 5위평과의 관계에서 좀 지지받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랑 이제 같이 공부방에 계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파동 카운팅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게 이런 임펄스 카운팅이라는 거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임펄스라는 거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잘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무빙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이미 여기가 이 앞에 있는 이 저점보다는 여기가 더 밑에 저점에 있습니다. 이 밑에 저점이 있기 때문에 원화 차트에서는 이미 이 자리가 저점에서부터 출발한 임펄스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원화 차트에서 봤을 때는 부정 못하는 이 자리가 이제 임펄스입니다. 그러면 이 임펄스 후에 제가 원화 차트로다가 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렇죠. 네.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에요. 이 자리가 저점에서 보시면은 이 파동이
1파, 2파라고 치면 2파동이 1파동의 시작 지점을 되돌리는 절대 법칙을 넘어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파동으로 올라오는 그런 무빙이 나왔죠. 그런 무빙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절대 법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5파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5파동이라면 첫 번째 파동 여기서 ABC로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 여기 4파동을 굉장히 좀 빠르게 깨줘야지 됩니다. 빠르게 깨줘야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저항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되돌림이거든요. 첫 번째 되돌림이 이 자리를 깨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펄스다 아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화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가 임펄스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ABC 조정 후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첫 번째 임펄스 첫 번째였으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임펄스 1파동이 다 임펄스로 나왔고 그 다음 조정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무빙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텐데 다시 제가 테더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카운팅을 어떻게 했습니까? ABC로 했죠. ABC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임펄스 5파동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무빙을 체크를 하겠지만 테더 차트에서 지금 이 자리는 임펄스가 아닌 ABC 파동의 B에서 C까지 가는 C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파동과의 관계가 있어서 C파동으로 해석을 했죠. 저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정 후에 그 다음에 이 고점 자리 28.1 자리죠. 28.1 자리를 깨는 무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되돌림 후에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방으로 빠질 거에 대한 기대값도 같이 시나리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롱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펄스 카운팅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앞파동과의 이제 관계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무빙이 이 앞파동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와 환물 8.5% 정도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상방으로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고점 31.8을 깨고 그 다음에 35K까지 뚫으러 가는 그런 무빙이다 라는 해석보다는 ABC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 앞파동에서 보여줬던 무빙만큼의 조정값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평의 구조도 그렇고 파동의 관계도 그렇고 아직은 상방으로 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지 저항 구간으로 제가 예상해 보는 이런 박스 구간에서 얘가 기간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 무빙이라면은 이때는 정말 찐 추세로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우리한테는 아마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방으로 튈 수도 있고 상방으로 튈 수도 있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양한 전략으로 좀
좀 상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는 아직 상방으로 튀었다라는 그런 아니 상방에 대한 추세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눌릴 걸 좀 보고 있는데, 여기 27.2 자리, 27.2 자리 밑으로 캔들이 좀 잠기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라인 있죠. 적어도 26K 초반 자리까지는 눌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점,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27.2K 밑으로 캔들이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진 김에 상방에 대한 그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닌데 요 자리 때 제가 밖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음주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때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음주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자리가 찐저점이 될 수 있다. 찐저점이고 31.8을 깨는 그런 무빙으로 올라가는 카운팅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운팅이 뭐냐면은 플랫에 대한 관점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아파동에서 ABC 상승 후에 그 다음에 ABC 하락했던 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 저점 25.1의 1자리가 제가 카운팅을 했을 때 요 자리서부터 31.4, 그쵸, 31.4에서부터 25.1까지 5파동이 완연하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 파동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오면서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플랫을 좀 열어볼 수가 있냐면요, 러닝 플랫을 열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딱 1값 지켰죠. A, B, C에서 마지막 C파동이 5파동으로 빠지면서 1값까지만 지켜주면은 러닝 플랫에 대한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러닝이 걸려서 열린 거라면은 여기 깨기는 하는데 파멸적인 상승으로 올라가는 무빙까지는 아닙니다. 이때는 러닝 걸리고 올라가기는 하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값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618 구간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A 파동 자리, 그 다음에 러닝이 걸렸던 자리를 찍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 618 자리입니다. 여기 618 약 34.9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죠. 34.9라고 되어 있는 약 35K라고 설명할게요. 35K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크거든요. 여기서 러닝 걸려서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거라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좀 지금 무빙이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자리가 찐저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좀 보다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하다가 저도 카운팅을 좀 보고 추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여기 하방에서 롱 포지션을 좀 취하셔서 이런 빔을 좀 드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이형이었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드리지만
저한테 개인 카톡 남겨주시면은 같이 공부하려고 정말 대화 많이 해요. 어제도 여기 카운팅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롱 포지션을 잡는 이유 뭐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영이었습니다.